일단 근로장려금이라는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. 근로장려금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. 정말 매일매일 일해도 몇 푼 안 되는 삶으로 계속 간다면 그 삶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?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만큼보다 조금 더 국가가 근로하는데 조금 보조금을 준다. 조금 생기가 나지 않겠어요, 삶에?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득이 많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국가가 힘을 실어주는 제도다. 그러니까 근로장려를 하는 아주 목표를 가진 거라고 할 수 있죠. 간단하게 최대로 얘기하면 1년에 250만 원까지. 꽤 크네요? 1년에 250만 원입니다. 그럼 한 달에 2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? 그렇죠. 근로장려금은 한 200만 세대 정도는 약간 안 돼요. 188만 세대. 그래도 굉장히 많네요. 한 1조 4천 원? 꽤 많이 돼요.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면 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떤 분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. 되게 이제 조건이 있죠. 그래서 어떤 가구 형태냐, 그다음에 소득이 얼마냐, 그다음에 재산은 어떠냐.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. 교수님, 그럼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? 부양가족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다 해당되는 거죠. 단독가구는 1,300만 원, 그 다음에 이제 그 호벌이 가구면 2,000만 원, 그 다음에 이제 맞벌이 가구다 그러면 2,500인데 그게 똑같이 아까 얘기한 대로 250만 원 이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소득에 따라서 액수가 올라가다가 멈췄다가 내려가는. 그렇지만 범위 내에 드는 건 1,300, 2,000, 2,500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맞벌이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뭐 소소하게 알바 같은 걸 해갖고 뭐 연 한 200만 원 정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맞벌이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연 300만 원 이하는 그 사람은 그냥 호벌이 가구야. 그 배우자가 있더라도 그렇게는 안 주는 거죠. 아니, 사업자는 이거를 어떻게... 사업자도 그래서 그 기준이 마련돼 있어요. 그러니까 사업소득 전체 중에 이제 사업 업종에 따라서 도매업이다 그러면 뭐 20%, 뭐 자동차 판매업 30%, 음식점업 그러면 뭐 45% 이렇게 이제 그 규정을 해놓은 거죠. 근데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또 올랐잖아요. 그래서 시간당 7,530원인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우리가 일한다 이제 가정을 해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이 약 1,888만 원 정도. 현실적으로 볼 때 좀 동떨어진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요?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시간제 근로자는 풀타임을 못 하잖아요. 그렇죠. 주 40시간을 못 하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20시간을 하는 사람은 정말 낮거든요.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규직이 아닌 근로를 하더라도 낮은 소득이 있는 사람을 보조해서 그 사람들을 좀 살려보겠다. 그러니까 저소득 근로자 정책인 거죠. 도입된 지가 10년이나 됐어요. 정책의 변화를 어느 정도도 정부가 이제는 알지 않을까. 왜냐하면 10년 전에 했던 정책인데 지금과 똑같이 진행이 되면 안 되잖아요. 70세 이상 노인을 부양하는 미혼인 경우에는 넌 단독 가구가 아니라 가구에서 너 항상 호벌이 가구야. 중증장애인 가구의 단독 가구도 그런 경우는 그 30세 이상 그런 연령 제한 안 두고 가족이 20세더라도 그냥 해주고 그다음에 외국인이 한국 그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제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든지 근데 특히나 이제 청년 실업이 있잖아요. 내년부터는 30세 이상을 없애버리고 20세 이상도 여기에 포함시키겠어. 알바하는 학생들도 내년에는 포함이 될 것 같아요. 굉장히 고무적이죠. 학생들까지도요? 그렇죠. 이 재산의 기준이라는 건 어느 정도 나죠? 지난해 6월 1일. 작년 2017년이. 작년 자구한 합산해서 1억 4천만 원. 전세 1억 4천 미만이면은 이게 해당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만약에 전 재산이 전세 하나라면. 전세는 조금 그 비율을 낮게 해줘요. 55% 정도로 1억이면 5,500만 원으로 계산. 내 재산이. 그렇게. 이거 받는 돈은 기간은 상관없나요? 이것도 좀 있어요. 부지런해야 돼요. 받으려면 또 열심히 빨리 가서 받아야 돼요. 작년도 거를 신청을 할 때 5월 달에 신청을 해야 되고 그 기간에 신청하면 9월 달에 돈이 나와요. 근데 6월 달이 넘어서 신청을 하면은 10%가 깎여요. 그리고 나가는 것도 내년 2월에. 5월 달에 좀 부지런해야죠. 5월에 신청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이 나는 게
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러 홈택스에 들어가면은 배너가 달려 있어요. 근로장려금 신청하라고. 전체적으로 국세청이 굉장히 찾아가는 서비스를 많이 해요. 이제 대개 대상자를 알려주는 거죠. 아, 안내문을 보내줘요? 예, 예, 예. 아마 신청이 될 것 같으니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. 이렇게. 그러면 당연히 살펴보겠죠. 안내문 받은 사람만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? 아닙니다. 그러니까 신청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. 나도 받아야 될 것 같은데. 그러면 이제 국세청에서 따로 봐주는 거예요. 할 수는 있다.